저희 회사에도 연락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지인 공사인데 지인이 좀 알아봐두라 해서 지인이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면을 토대로 견적만 좀 뽑아주면 안 되겠냐. 저희한테 예를 들어 견적 받았으면 그 견적서 들고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이 금액에는 해줬구만. 여러분 지금도 열받아요. 사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리치아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팁 아닌 팁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과 위치 그리고 어떤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건축주 입장인 거예요. 시공사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는 계속 시공사가 의심이 된다. 뭐가 의심이 되냐고 여쭤보니까 제대로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소장이나 그 시공사를 신뢰해도 되는지, 뭐 기타 등등의 신뢰성에 결여가 있었다. 저도 서울에 자주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기존에 있던 일정을 마치고 창원에 내려가기 전에 들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나요? 2시였나요? 아무튼 새벽 시간대에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다음에 뵙도록 하시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아니다. 지금 빨리 와달라. 지금 우리 진짜 급하다. 문제가 아주 큰 것 같다. 라고 해서 찾아뵈니까 물론 뭐 문제가 될 법한 것들은 있지만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선의 내용들이었어요. 감리로서 제3자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매너가 아니에요. 현장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자의 의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사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죠? 라고 제가 다시 반문은 했죠. 건축주가 사실 자금적으로 막 여유가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니시는 분한테 얼마의 금액을 드리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공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굉장히 신뢰를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허가를 내야 되니 뭐 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장을 드렸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 하니까요. B라는 지인한테 자금을 건네줬고 B라는 직원이 C라는 건설업체에 이렇게 일을 맡기면서 또 알을 뗀 거예요. 거기서 브로커 역할이죠. 공사를 따서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면서 그 돈을 떼고 알을 떼고 일을 줬다는 거예요. B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은 C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공사가 진행되면 아무 탈 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B라는 분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건축주하고의 계약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건축주의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B-라는 하청업체는 토목을 맡았고 C라는 업체에서는 종건사에서는 건축을 맡았던 거예요. 건축주와 설계사, 건축주와 시공사 이렇게 만났다면 물어보면 끝이에요. 이렇게. 근데 B한테 의뢰를 맡겼고 B는 C한테 의뢰를 맡겼고 또 B는 B-라는 하도급을 내렸고 그리고 B-는 누구한테 자금을 집행을 받느냐? C한테도 돈을 받는 거예요. C랑 계약한 게 아니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B-는 B한테 돈을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B와 B-와 C가 다 아시는 분들인 거야. 같은 지인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C 업체에서 B 대신 B 업체에 돈을 내려줬던 거예요. 공사비로 쓰여져야 되는 그 자금들이 소개비, 브로커 소개비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는 본인 회사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C는 당연히 B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내용을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얘기가 뺑글뺑글 돌아서 건축주를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감리를 사실 잘 봐드리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감리를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순환 공사가 일어나야 되고 시공사가 잘못했다, 건축주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감리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공사로 바뀌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각종 오해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되죠. 이런 경우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건축주분께서는 조금 현명하게 계약은 해야 된다. 계약서 쓸 때는 꼭 계약 내용 읽어보고 민간표준도고 계약서 쓰시고, 그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꼭 명시를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는 있지만 우리 유튜브 애청자분들께서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설사와 계약건이 있다 하더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땡땡 현장에 견적을 뽑고 그 견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1차 견적이 있고 추가가 있거나 빠지는 게 있어서 2차, 3차, 그 다음에 최종 뭐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여러 번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현장도 1차로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게 따라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다음에 최종 견적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경 내역이라는 것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1차에는 이 금액이었고 2차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어떤 공정에서 이만큼이 빠져서 또는 플러스 돼서 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견적서 잡아봅시다. 출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을 그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453해배의 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면적이 120평이다. 주차 대수는 세대다. 적용 면적은 없고 충수는 2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별 개요를 봤을 때, 자, 1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상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이다 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 주차 계획도를 봤을 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로 내려와서 주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건물이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이 굉장히 많죠.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여기도 쭉 오지만 결국 우리 땅도 삐뚤빼뚤하다. 삐뚤빼뚤 하다. 이 각이 많아서 손이 조금 많이 잡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5배수 계획이에요. 5배수 계획도. 아, 여기 무서운 트렌치를 설치하는구나. 여기 뒤쪽이 오수바지 매너를 설치를 하고 DC관을 150 이중 벽관으로 해서 인접 대지에 있는 오수관로에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흰색 라인에 물은 150파이 P 이중 벽관을 시공을 해서 이렇게 묻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중벽관, 우수매놀, 인접대지, 기존 농수로 이중벽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종단면도 볼게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런 공사를 사실 전혀 안 하는데 바로 옆에 저희 현장이 또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하면 큰 돈 안 들어가겠구나 하고 냉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면 굉장히 편하죠. 어떤 공사도 할 수가 있는데 붙어있는 현장이 별로 많이 없어요. 계단 계획도예요. 계단 계획도 센터 중간으로 해서 두 칸 올라가는 계단 형식이고요. 그리고 1층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제가 입을 대해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제가 그린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크게 나쁜 것도 사실 없고요. 대부분의 상가가 뭐 이렇지 뭐. 옥탑 지붕으로 가볼게요. 옥탑에는 올라와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건물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철제 난간이 유리 난간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최종으로 건축주분께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려 했고 1층은 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와서 올인하기는 너무 모험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세 받을 수 있는 건 세 받으면서 본업 지금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모으시고 카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삼각형 나오고 또 꺾이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우측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위에 있는 파란색 난간은 전부 유리다. 여기 보시면 실내 마감표도 따로 있어요. 여기 물음표 뜨는 거는 이거 글자체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바닥면부터 한번 쫙 볼게요. 근린생활시설 1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계 마감에 에폭시를 깔고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고 콘크리트 기계 마감. 화장실 액체 방수 9배 몰탈 돼 있죠. 9배 몰탈 바탕에다가 자기질 타일로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질은 안 미끌리는 타일을 올린다는 거예요. 미끌리는 거는 독이질, 안 미끌리는 건 자기질.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안 미끌리는 거, 벽에 있으면 미끌리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배 몰탈 돼 있죠. 9배 몰탈. 9배가 아마 일본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9배. 9배 한국말이네요. 한국말이네. 영 일본말 같네요. 9배가 뭐냐면 사전 쳐봤어요 방금.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라는 거예요. 단위에서는 SI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평 길이 1m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배 몰탈이라는 거는 모루타이 9배를 줘서 몰탈 미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9배에 맞게끔 물이 잘 빠져야 고이는 물이 없겠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 마감을 한다는 거고요. 홀 화강석 물갈기를 깐다라는 거예요. 대리석 바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멘트 몰탈 바탕이 되고요. 주 계단실도 화강석이고요. 화장실 바닥이죠. 논슬립 타일, 자기질 타일, 9배 몰탈, 주방도 9배 몰탈에 자기질 타일, 창고는 콘크리트 기계 마감으로 마감을 한다. 1층에 걸레바지를 봤을 때 구체 콘크리트죠. 그냥 콘크리트라 아시면 돼요. 구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벽, 콘크리트 벽. 그리고 주 계단실에는 시멘트 몰탈로 해가지고 세라믹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은 홀에도 페인트 칠하고요. 계단실에도 페인트 칠하고요. 창고에는 몰탈 미장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벽체를 보자면 1층에 창고죠. 창고는 수정 페인트 위에 칠한다. 화장실은 독이질 타일로 바른다. 여기 학대에서 보면 액체 방수 1종 H1800 돼 있죠. 1800까지는 액체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1500에서 1800 정도는 액체 방수를 하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물이 위로도 튀기 때문에 방수를 위에까지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주 계단실 수정 페인트를 칠한다. 홀 볼게요. 수동 페인트 칠하고요. 주 계단실도 수동 페인트 칠하고 독이질 미끌리는 타일 바르고요. 주방에도 바른다. 그리고 창고에도 수동 페인트로 마감을 한다. 천정 볼게요. 노출 없음. 창고는 수동 페인트 위에 칠하는 걸로 마감. 남녀 화장실에는 경량철골 T바를 써서 경량철골을 이용하고 비닐계 천정제를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층 천정은 면처리 해가지고 마감을 한다. 홀 흡음 텍스를 쓴다. 화장실에는 경량철골을 쓰고 비닐계 천장제를 덮는다. 주방은 수동 페인트 칠한다. 창고도 수동 페인트 칠한다. 이렇게 해서 실내 방안표가 정리가 되고요. 견적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물량을 산정을 했죠.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도장공사 차선 도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스토퍼 주차장에 차가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차 바퀴를 잡아주는 카스토퍼 설치 내용이고요. 세대 주차 대수였죠. 그럼 6개 있는 게 맞는 거죠. 우호수 공사, 가설공사, 여기가 꺾이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시스템 비기 비용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토공사, 바닥공사예요. 토목도면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집안이 많이 꺼져 있어요. 대매옥이 해야 되는 양과 절토해야 되는 양, 성토해야 되는 양, 그 양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토공사 비용도 일반적인 평지의 건물보다는 많이 나온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예요. 합판급 부집이 107루베 해배, 유로폼이 1384해배라는 거예요. 물량을 산정해서 철근 톤수 적용했고요. 그리고 철근 가공비 적용했습니다. 요즘에 쇠값이 전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철골 구조에 대한 어떤 건물도 금액이 많이 비싸졌고 철근 비용도 많이 비싸졌어요. 옛날에 키로당 680원 하던 게 지금 850원씩, 860원씩 이렇게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철근값과 시공 당시에 철근값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사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손해를 조금 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조적공사, 우리 외부 마감재가 벽돌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는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다.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고요. 우레탄 도막 방수가 쫘라락 이렇게 있습니다. 타일 공사, 아까 자기질 타일, 독이질 타일 봤죠? 자, 여기 금액이 쫙 잡혀져 있습니다. 하강석 마감, 계단실 올라갈 때 하강석 물갈기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창호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금속공사, YMC 맵, 바닥 깔기, 스틸 난간대, 스테인레스 선홈통, 스텐 상자 홈통, 기타 등등 도면에 표기되어 있던 내용들을 적었고요. 에폭시, 그리고 기계 미장으로 마감하는 것도 있죠. 기계 미장 비용, 목공사, 여기 목재 틀, 이게 보면은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도면 말고 좀 실시 도면을 제가 따로 받은 게 있는데 마당에 목재 데크가 크게 있습니다. 목재 데크 비용, 도장 공사에 대한 비용, 수장 공사, 그리고 기타 공사, 골재대, 운반공사, 전기공사, 주르륵 600만원, 전열공사 800만원, 전등공사는 별도입니다. 외부 조명공사도 일단은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외부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외부 조명이 한 개도 없이 도면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부 조명은 따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내가 코멘트를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전등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등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전등은 별도 산정한다. 급수공사, 오배 수배, 위생기구 설치공사, 장비 설치공사 해서 집계표를 딱 보자고 하니 공통 가설공사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150만 원 정도 되네요. 1,150만 원 정도 되고, 1호동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5,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전기공사의 경우는 1,400만 원이 잡혔고요. 설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1,590만 원이 잡혔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다 더하면 4억 9,731만 9,115원이 공사비로 측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사비에 대해서 120평을 나눠볼게요. 나누기 120평. 평단가가 414만 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료와 일반 관리비가 산정이 되었다. 여기 요청 항목에 SSD05 창호가 없어요. 옥탑에 있는 창호가 없어서 임의로 추가를 했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AW2가 AW5로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인면상 벽체와 평면상 벽체가 다르다. 그래서 평면도 위주로 산출을 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도에 있는 일람표하고 구조 평면도에 있는 부호가 안 맞아서 R 부호 시리즈로 산출을 했다. 에폭시 라이닝 시방선은 없어서 기본 시공으로 산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보내드린 이후에 이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고, 또 생각해서 좀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공사들이 있고, 또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데크 내 포기할게, 화장실 타일 마감을 그냥 없애도 이 두 개는 내가 안 하겠다, 샌딩으로 마무리하겠다. 데크가 없어지는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타일이 없어지는 것 대신에 샌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타일 값은 없어지더라도 샌딩하는 비용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추가 또는 변경할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옥탑 난간을 철제해서 유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난간 하지라든지 강화 유리라든지 스틸 부분에서 좀 늘어나겠죠. 외부 벽의 조명, 이게 조명이 기존에는 조명이 없었죠. 그래서 조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무로, 여기 보시면 창호 없음이라고 메모해놨죠. SSD01이라는 창호가 시방서에 없었기 때문에 견적을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무 현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통상에. 그리고 AW01을 삭제하고 외벽에 옹벽 공사를 하겠다. AW01 창문이 크게 있는 창문인데 1.5m, 2m 정도 거리는 집이란 말이에요. 창문을 크게 내고 그 바로 앞에 집이면 서로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이게 왜 도면에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니까 이거 빼고 그냥 옹벽 해달라 해서 옹벽 공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2차로 또 드렸어요. 최종으로 드린 후에 계약을 진행을 했답니다. 최종 거를 한번 볼까요? 지정 항목 볼게요. 데크 삭제했습니다. 화장실을 타일로 바꾸고 샌딩을 늘렸습니다.
옥탑 난간을 스틸에서 유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외부 벽체 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관문 SSD 01을 나무 재질로 변경하였습니다. AW01을 삭제하고 옹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요청 항목은 없앴고요. 전기 설비 통신은 도면에 따라 총사의 방법으로 작산을 하였고 AW01을 삭제하였고 옹벽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평 단가가 일단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뺄 거는 빼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면서 평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유리 난간 올리고 외부 조명 올리고 현관문 바꾸면서 1차 계산서 드리고 최종 견적서를 드리면서 이렇게만 끝내냐? 아니에요. 이렇게만 끝내면 건축주가 어디서 어떻게 돈이 깎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억 8,972만 7,820원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해서 최종 계산서에 대한 합계 금액이 5억 8,333만 4,992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최종 견적서에 보면은 제가 절삭분을 올려놨어요. 36만 2,210원. 이 뒷다리를 딱 맞춘다고 이만큼 떨고 놓은 거예요. 1차 내역도 똑같아요. 5억 7,900만 원이잖아요. 5억 7,800만 원 돼 있는 게 뒤에 절삭분을 맞춰서 뗐죠. 자, 이렇게만 봐도 사실 금액이 어떻게 바뀐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변경 내역으로 딱 가면 다 엮여 있어요. 기타 공사에 유리 난간 도어 추가가 돼서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철근 옹벽 공사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철제에서 유리 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변에 방수 공사가 필요해요. 방수 공사가 금액이 이만큼 추가되었습니다. 타일 삭제해달라 그랬잖아요. 타일 삭제하니까 이만큼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창호를 삭제하고 옹벽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리 난간 하지가 추가되었고 스텐 난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면사 추가되었습니다. 데크가 빠졌습니다. 뭐뭐가 빠졌습니다. 뭐뭐가 빠졌습니다. 빠진 금액을 보기 쉽게 딱 요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맨 밑에 보면 최종 견적서에는 기타 잡피가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발주처에서 요청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견적서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1차에는 유리 난간과 외부 조명 전면공사 그리고 현관문이랑 옹벽 공사이니까 빠져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건축주가 확인하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변경할 거 변경해서 최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변경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금액적으로 쉽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넘어가시면 이 부분 추가됐고 빠져서 이 금액 차익이 납니다 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1차 견적서를 드리고 변경하고 추가할 사안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객님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변경 내역도 만들어서 보내드렸다라는 것 확인해 봐주시면 되고요. 애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에 변경할 거 변경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그런 다음에 견적을 픽스해서 들어가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거예요. 추가 공사가 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지공사분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공사에 들어가라. 추가 공사를 만들지 마라. 추가 공사는 해달라 해도 해주지 마라. 그 싸움의 여지가 된다. 건축공사 자체가 조금만 심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사실 공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서로. 그래서 그런 의심의 여지와 싸움의 여지를 아예 배제시키고 항상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견적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건축주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바꾼 겁니다. 어디에서나 들어가는 견적서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많이 없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견적서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견적서다 보니까 자체 견적서라는 거에 의심을 갖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다들 쓰는 거, 표준으로 된 거를 저희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 넘어가기 전에 빨리 댓글 달아서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대망의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자, 이 현장에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 작년 동안 번 돈을 여기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피를 철철철철 흘렸던 현장입니다. 우리가 70%대 기선이 나가거든요. 자, 70% 진행상을 보러 딱 갔더랬죠, 제가. 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안 줍니까? 70%까지 진행했는데 돈을 안 주고 어쩝니까? 예? 무슨 소리입니까? 돈 다 줬는데. 발칵 디비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린 돈이 약 4억 원 정도 되죠.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대망의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다들 아시죠? 원가 공개할 때는 매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죠. 첫 그 스타트부터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좋아요는 해주시는데 구독을 좀 해주이소. 구독을 한 달에 한 개씩은 우리가 앞자리수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협박입니다. 몰라나 그러면? 뭐 구독 좀 해주세요. 구걸 좀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우리 피드도 재미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재미가 있어야 이 구독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재미를 좀 느낄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수치로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니까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원가 공개하는 날을 빌미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 현장은 프로젝트 M 현장입니다. 프로젝트 M 현장이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타임랩스까지 영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 공개가 조금 많이 늦었죠. 많이 늦어진 이유도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설계를 진행하지 않았고 설계를 진행했고 허가가 떨어졌으니 이에 대한 물량 산출을 요청하고 그 물량 산출된 내용을 토대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다시 넣어서 건축 계약을 합시다 라는 취지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만나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현장에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 작년 동안 번 돈을 여기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피를 철철철철 흘렸던 현장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클라이언트 분께서 저희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믿어 주셔가지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인데, 원가 공개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A라는 소장 때문에 회사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A라는 소장과 저희가 현장을 한 3개 정도 같이 했습니다. 자, 이거 근데 그림을 여기 좀 그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 꼭 설명을 꼭 좀 드리고 싶다. A 현장에서 저희가 하청을 내렸습니다. 하청 대표가 있겠죠. 근데 하청 대표 밑에 누가 있냐? 홍실할게. 홍길동 할 때 홍 소장이 있었어. 자, 이렇게 있었는데 하청 대표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장이 멈추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키우노로 돈은 지급을 했는데 아키우노와 계약했던 하청 대표가 도망을 갔으면 클라이언트와 아키우노가 계약을 했으니까 클라이언트에게는 아키우노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키우노가 도망간 업체를 일단은 법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새롭게 1번 하청이랄게요. 2번 하청을 뒀습니다. 자, 1번 하청에 돈이 1억이 갔다고 가정을 하면 1억 중에 3천만 원치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7천만 원 날려먹은 거 아이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번 하청하고 7천만 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7천만 원 날린 거겠습니까? 1억 4천만 원 날린 거겠습니까? 7천만 원 날린 거지만 우리 포켓 속에서는 1억 4천 날라간 거라. 1억 4천. 우리 포켓 속에서는. 이렇게 A 현장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쯤에 이 홍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홍 소장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땠냐? 책임감이
최고였다. 책임감이 좋았어요. 왜 책임감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키우노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키우노에 피해를 준 것만큼 제가 책임지고 이 현장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일적인 부분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적인 부분에서는 책임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때쯤에 공사 공정률이 80%대쯤이에요. 80%쯤. 자, 20%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졌습니다. 1번 하청 대표가 왜 도망갔는지 준공 시점에는 알게 됐는데 제품을 잘못 썼던 거예요. 제품을. 그러면 아키우노에서 내려보낸 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키우노 소장. 우리 직원이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밤에 와서 이걸 싹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범죄 행위잖아요. 이건 범죄 행위. 자, 이 문제가 밝혀지기 전에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하자가 생겼거든.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생겼어 이미.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하자가 생기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우리 소장이 따지고 묻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망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 이 홍 소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소장 밑에 있으면서 허드렛 일이랑 허드렛 일 다 했죠. 책임감 있게 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대신 하청 대표가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싹 다 갈아엎었어. 갈아엎은 데 들어간 돈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로스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현장을 마무리 짓고 클라이언트한테 만족도 있게 건물 지어드리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자, 그랬는데 뭡니까? 이 홍 소장이 잘했잖아. 지그 대표한테 우리가 하청을 준 그 일에 한해서는 책임감 있게 일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하청업체에 7천만 원 줬잖아. 그 사람들을 이 홍 소장이 관리를 했어요. 자기가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하청업체를 이 홍 소장이 관리를 했다고. 돈을 7천만 원을 줬는데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 금액이 뜨더라고. 그래서 추가 금액을 일을 했으니까 일단 지급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B 현장으로 갑니다. B 현장 들어가기 전에 홍 소장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급여가 500만 원짜리 급여였는데 200만 원만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알았어요. 왜 200만 원만 받겠다는지. 사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급여를 5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고 한다? 사실 의심해볼 법 하잖아요. 근데 거짓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1번 하청업체 대표님처럼 대표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다. 저 한번 믿어주면 아키우노에 헌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네 면허 가지고 와봐. 면허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안 된다. 네 우리 회사 채용시켜줄게. 왜? 우리가 면허 없는 업체랑 거래할 수 없는 거고 네가 헌신을 다하겠다 했으면 소장으로 기용할게. 그래서 홍 소장이 B 현장 우리를 대표 아키우노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B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 완만하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뭐 크게 순리대로 일이 진행됐고 뭐 본사 관리 감독하에 자금 집행이 됐고 건물도 잘 올라갔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이 일이 되는 듯 보였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C 현장으로 넘어가요. C 현장도 홍 소장한테 줍니다. 이 실제로 홍 소장 아니에요. 홍길동의 홍자입니다.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청업체 소장이 아니고 아키우노의 소장이 아키우노 대표팀 아이가 아키우노 소장이에요. 근데 얘가 아키우노를 대표해서 계약한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설, 목수, 철근, 타설, 창호, 방수, 도장. 이렇게 많은 공종, 이보다 더 이상 됩니다. 이 많은 공종에 대해서 본사의 승낙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목수부터 타설까지에 대한 노임을 직영공사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저한테. 안 된다. 직영으로 하지 말고 하도급 하청업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1차로 노임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를 제가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청 계약을 합니다. 자, 하청 계약을 하고 일을 쭉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청이죠, 또. 자, 이 목수철근 하청 대표의 이름이 아무개로 할게요. 아 대표로 할게요, 아 대표. 자, 아 대표하고
아큐노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를 이루었죠. 그러면은 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아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본사에서는 아기업 쪽으로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됨이 마땅하죠. 자, 공정률 확인하고 직원 노임 확인하고 쭉쭉쭉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한 70%쯤 진행이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70%대 기선이 나가거든요. 자, 70% 진행사항을 보러 딱 갔더랬죠, 제가. 자, 얼만큼 진행됐는지 우리 공무팀을 데리고 도면 보면서 그 공정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공정 확인을 했는데 70%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았어. 한 70, 한 3% 정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날 아기업 대표가 없었고 아기업 대표 동생이 있었어. 팀장이라 할게요. 팀장. 자, 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네, 다음 달에 기성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니까 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안 줍니까? 70%까지 진행했는데 돈을 안 주고 어쩝니까? 예? 무슨 소리입니까? 돈 다 줬는데. 발칵 디비진 거예요, 바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날 제가 온다고 하니까 홍 소장이 집에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쉬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고 저한테. 쉬세요. 제가 공정 확인하고 팀장 만나갖고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홍 소장이 없었고 팀장이 이 사실 알고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지급된 돈이 한 1억 3천 정도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느낌이 빡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 직원 한 명한테 우리 집에 가서 짐 좀 싸서 다 올라온나 해서 호텔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작년 여름쯤이네요. 작년 7월쯤. 제일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클라이언트를 찾아갔어요. 대표님, 사항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현장이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에게 6개월 정도의 시간만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잖아요. 제가 제 대표. 이걸 누구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들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못 시켜요, 이런 거는. 이 말 하는데 진짜 눈이 바글바글 떨리고 손도 바글바글 떨리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해결 잘 하십시오. 그거 딱 얘기하고 나와 술을 그날 제가 소주를 2명이서 앉아가지고 한 6병을 먹었나요? 술 먹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그날은 그만 취하고 싶더라고. 취하고 싶다. 쭉 취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감사합니다. 보내고 노트북 3개 올려가지고 영수증부터 해서 전부 다 팠잖아요. 이거 사실 누가 팠냐면 이게 형사들이나 검찰이 판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다 파서 준 겁니다. 이 서류를 다 파갖고 드린 거예요. 쫙 파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얘들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통속이었어. 뭐였냐면 홍 소장이 아키오노에 청구를 해요. 본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공정 확인을 거쳐서 아기업으로 송금을 합니다. 근데 아기업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팀장한테 가든지 그 밑에 직원들한테 돈이 이렇게 뿌려줘야 된단 말이지. 직원 1, 직원 2. 돈이 뿌려져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인마가 최 씨로 송금을 합니다. 최 씨로 송금을 해서 최 씨는 또 홍 소장한테 돈을 입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일했던 노동자들한테 돈이 가지 않고 홍 소장한테로 간 거죠. 자, 홍 소장이 법정에서 밝힙니다. A 현장, B 현장에서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다. 현장 하청들, B 현장 하청들에게 B 현장부터는 아키오노에 입사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꾸기 시작합니다. 최 씨를 통해서 홍 소장한테 갔던 돈이 B 현장으로 또는 A 현장의 하청들로 돈이 갔던 거예요. 우리한테서 돌려서 받아간 돈이 약 한 4억 원 정도 돼요. 근데 A 현장, B 현장한테 간 돈이 B 현장에 1억 원, A 현장에 1억 원 갔던 거예요. 이거는 일한 데 쓴 돈이 아닙니다. 지가 우리 회사를 담보로 빌렸던 돈이에요. 리베이트, 백마진이죠.
이거 네 꼽아줄 테니 얼마 둬라. 이런 식으로 작당을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임마 이걸 잡아야 되겠다. 제가 아주 독한 놈이거든요. 잡았는데 죄송하다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사람들도 많은데 물어보길래 뭐 그런 거 하지 마 해서 그런 거. 알죠 그거. 이용지가 김용지가 강호동 흉내 내는 거. 하지 말사 하지 말사 했지. 저한테 이러실 거 없고 법적으로 그냥 대화 나누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린 돈이 약 4억 원 정도 되죠. 뒤에 보니까 이 홍 소장이 1번 하청 대표, 1층 하청 대표랑 친구였어. 이거 세상이 아주 더러운 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법이라면 아내 이거 뭐 한다. 내가 고마 잡히 들어갈게 고마.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이제 원가 공개를 합니다. 손해배상 쪽으로 이게 돈 나간 것들은 여기 없어요. 공사에 대한 것만 있긴 한데 보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달아주세요. 시간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 공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프로답지 못하고 이건 올리지 말자.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지. 해 바뀌면서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보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달아주세요. 시간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돈 받아요. 자, 이 현장에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 작년 동안 번 돈을 여기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피를 철철철철 흘렸던 현장입니다. 우리가 70%대 기선이 나가거든요. 자, 70% 진행상을 보러 딱 갔더랬죠, 제가. 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안 줍니까? 70%까지 진행했는데 돈을 안 주고 어쩝니까? 예? 무슨 소리입니까? 돈 다 줬는데. 발칵 디비진 거예요, 바로. 얘들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통속이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린 돈이 약 4억 원 정도 되죠. 뒤에 보니까 이 홍 소장이 1번 하청 대표, 1층 하청 대표랑 친구였어. 이거 세상이 아주 더러운 꼴 아닙니까 이거? 돈을 한 4억 잃은 거는 잃은 거야. 꼴은 거는 꼰 거고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건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직원 1, 직원 2, 팀장 돈을 못 받았다 이거야. 악의업을 통해서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럼 악의업의 돈을 우리는 줬으니 악의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라 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법이 웃겨요. 노동법이 더럽습니다.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차피 다 지난 일이에요. 작년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원청인 너희가 아키우노가 이 사람 일을 한 사람들 실제로 일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네가 원청이 대표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라. 일한 사람 뭐가 죄가 있노? 자, 여기서 팀장이 나오죠. 팀장이 주도해서 이 사람들 싹 끌고 아키우노에 돈을 청구를 합니다. 기가 차죠. 아키우노에 돈을 청구를 한다고. 돈을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냐? 터무니없는 금액. 자,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를 해요. 자, 직원 1, 2 얘기했잖아요. 직원을 200명을 이름을 다 넣어버려. 거기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00명을 일했다고 체크 다 해가지고 중국인들, 필리핀에 몽골 애들 이름 다 넣어가지고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오줌 싸가지고 이름 올려도 돈 줘야 되는 거냐고. 주민이 지나가다 쓰레기 한번 주워가지고 이름 올리면 그 돈 줘야 되냐고. 어떻게 다 그 증빙이 되냐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공사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마는지를 합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와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골조공사인데 1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2억 5천 달라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따지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뭘 하냐. 유치권 플래카드를 겁니다. 유치권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유치권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 무턱대고 유치권 걸어버린다고. 법원 허락 이런 거 없어요. 걸면 거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하고 뻗땡기고 있는 거야. 자, 유치권이 걸렸다 했죠. 건축주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치권 걸었네요.
제가 이거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끊고 제가 그 CCTV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하루 다 봤어. 몇 명 왔는지, 며칠 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밥을 몇 사람이 먹었는지 다 체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무실에 한 10명씩 앉아 있었어. 거기서 노름하고 그 사람들까지 이름 다 올린 거예요. 들킨 거지 지는 이제. 절대 아니라 무슨 소리는 아니다 안 하는데 약간 흔들거리는 게 보였어 느낌이. 그래서 우리 팀원들하고 이사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실제로 일한 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해결을 할래? 아니면 끝까지 갈래? 우회할래? 했는데 일부의 팀원은 계약금으로 내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손 텁시다. 진행하면 우리는 엄청난 피를 볼 겁니다. 이 얘기고. 근데 결단 내린 거는 일단 주자니까 막 반발이 심했어. 이걸 어떻게 다 줍니까? 하면서 내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1억 정도 지급하면 정리가 되겠더라. 1억 내 딱 일한 만치 내 협의 보고 줄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만났어. 그 팀장이랑 얘기를 했어. 야, 너 이렇게 일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줄 테니 대신 니랑 내랑 따로 계약서를 쓰자. 니랑 내랑 따로 계약서 쓰고 니 밑에 직원들한테는 내가 직접 우리 회사에 직접 한 명 한 명 다 붙일게. 100명이면 100명 다 우리가 붙일게. 니 내랑 계약서 쓰자. 지금 이때까지 한 공사가 1억이라면 남은 잔여 공사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되면 내가 줄 테니 남은 공사까지 네가 책임지고 해라.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골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팀장이 오라이 좋다. 대신에 약 1억 중에 6천만 원만 먼저 둬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 밑에서 쫙 여러 명이 계좌번호 싹 다 올렸어. 팀장이 이거 내한테 입금하면 위임해서 내가 받아서 너희한테 줄게. 제 있는 자리에서 사인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이거 6천만 원을 바로 줄 수 없다. 내가 4천, 2천 나눠줄게. 줬어요. 나눠서. 근데 2천만 원 남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줄게 했어. 일을 잘해 또. 일을 막 하는 거야. 좀 신뢰가 좀 쌓이는 거지. 그래서 또 2천만 원도 다 입금별명으로 다 줬어. 아키오누가 일일이 이렇게 줬다고. 다 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한 80명한테 준 돈이 다시 팀장에 다 꼽혔어. 알고 보니까 이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중국 사람, 조선족, 한국 이름 다 가지고 있더라고. 팀장한테 어떻게 받았냐 물어보니까 세금 처리나 불법 체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내가 다 받아서 너희한테 다시 줄게. 돈을 세탁해서 줄게. 이렇게 했나 봐. 그러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적을 해가지고 그 밑에 80명 되는 사람이 또 돈 못 받았을까 아이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를 제기를 하는 거지. 노동청이 개인적으로 3명씩 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노동청 갔다 온 것만 해도 여러 수십 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자. 나 이거 못 봐준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 싹 철수시켰어. 그 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항에서 뭐 10일 이상 현장이 빌 경우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막 이렇게 막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된다고. 계약 해지가 되면 그 계약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들 내가 돈 안 줘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 불쌍해서 내가 돈을 줬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 말 들었어야 돼. 이거 공사 포기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했던 게. 아기업 대표인 아 대표 대신해서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마무리하자. 이거였는데, 이 취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지랄을 내한테 한 거야. 아 대표한테 준 돈이 얼마야? 1.6억. 아 대표 도망가고 나서 불쌍해서 팀장한테 준 돈이 6천이지. 1억 3천 정도 왔구나. 그럼 1억 9천이 되는데 실제 공사 금액이 1억 5천에서 6천 정도 하면 충분히 다 하는 건데 지금 1억 9천을 줬잖아. 4천만 원 손해를 일단 본 거잖아. 다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싹 다 보냈어 임마들. 그래서 임마들 밑에 아들이랑 지금 또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냐. 난 너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줬잖아. 너희들이 팀장한테 줬으면 너희들의 책임이지. 내가 주라 했냐고 그 돈을. 불법 체류다 뭐다 해가지고 너가 돈 세탁한다 해가지고 너가 팀장 믿고 돈 준 거 아니냐. 그럼 와 내려갔다가 그 지랄 하노. 근데 노동청에도 웃겨요. 이랬든 저랬든 너희 현장에서 일하는 일인 거 맞잖아. 그럼 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수상한테 미쳤습니까 내가. 아 대표 대신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돈 준 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안쓰러워서 준 거 안 하면 오르나 수사관니. 그렇게 줬는데 이 상황 벌어져 또 내가 책임지라고? 미쳤나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법이라면 내 이거 뭘 한다. 내가 고마 잡히 들어갈게 고마.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여기 자꾸 나오네요. 1억치 일했으니까 6천만 원 줬다 치고 그러면 4천만 원은 줘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것도 웃기잖아. 근데 주라면 줄 수 있어. 줄게. 드르브서 줍니다. 지금 이게 원가 공개하려다가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자, 그렇게 이 상황에서 얘들 다 집에 보내죠. 집에 보냈는데 그러면 일을 마무리 누가 해? 이거 그래 우리 직영팀이 올라갔잖아. 그 외돈으로 들어간 돈이 한 7천만 원 돼요. 또 공사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 금액이 5억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한 4억 정도를 쓰고 시작했어. 사실은 이 일이 재작년부터 쭉 이렇게 벌어져 왔던 일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해결이 아직 안 됐었고 복잡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사실 이 약 물고 버텼지. 작년쯤에 아예 해결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은 이제 잔잔바리를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 결국 하청을 줬지만 하청이 책임을 못 지면 그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원청이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청업체에 대한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단 책임은 다 졌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고, 왜냐면 이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거짓말을 해서 숨길 수가 있는 게 숨길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죠. 거짓말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되도록 하지 말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가 공개를 합니다. 이 원가 공개 내역서를 보시면 손해배상 쪽으로 이게 돈 나간 것들은 여기 없어요. 여기 공사에 대한 것만 있긴 한데, 내용을 보시면은 금액이 얼추 맞는 것도 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이 있을 거예요. 터무니없이 비싼 거 한번 체크해 볼까? 오수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도 많이 들어갔고, 조적, 창호 많이 들어갔고, 금속 공사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 이게 금액이 많이 뛰는 거는 약 2배 정도 더 들어간 거예요. 2배. 이 사람들이 정말 악질인 게 뭐였냐면 배관을 일부 막아놓고 갔어.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그럼 그거 다 깨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수충도 다 깨고 갔어요. 비노출 우레탄 도막 방수 같은 경우에는 고무기 때문에 구멍이 바늘 구멍만 나도 물이 셉니다. 근데 군데군데 바늘로 찍어는 주사기로. 물이 줄줄 새길래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가지고 다시 방수했잖아.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동그라미 친 거는 금액이 높은 거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조금 더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 손해배상 금액은 빠졌다. 이 조경은 원래 없었는데 죄송스러워서 제가 서비스를 넣어드렸어요.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잖아. 손해볼 이유가. 아큐노 만났다는 쟤밖에 없기 때문에 박준혁이 하나 믿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해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경을 그냥 해드렸어요. 제가 사실상 여기에 좀 더 2억 7천 정도는 여기 메모에서 삭제했습니다. 우리 실행 예산서에는 적혀져 있어요. 원가 공개해서 알려드리려고, 정보 드리려고 하는데 눈티만 거 정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거 정보 드리는 것도 아니라서 필요 없는 건 다 뺐어요. 필요 없는 건 다 뺐고 엑기스만 넣어놓은 거고, 처음에는 이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프로답지 못하고 이건 올리지 말자 물어봤다고. 이게 우리 피드가 프로젝트 M과 할까요? 프로젝트 N과 할까요? 물어봤는데 아니 아직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아직. 근데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지. 해 바뀌면서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냥 멍청했을 뿐이지 죄지은 건 아니니까. 사기친 놈이 나쁜 새끼들이고 제가 좀 멍청해서 당했을 뿐인 거지. 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 그림도 다 드릴게요. 이 그림도 들고 가세요. 이거 법적으로 써야지나? 이거 그림은 드릴 수가 없겠네. 아닌데? 어차피 영상으로 캡처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까지 다 드릴게요. 다 들고 가세요. 뭐 재진 나오대.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M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보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달아주세요. 시간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돈 받아요. 그리고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등록을 해놓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방식은 다 아실 테고, 그리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해봤겠는데 3자는 봅시다. 우리.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